나는 41살이다. 나는 회사를 다닌 지 17년차 직장인이다.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 가장 꽃다울 나이에 남편을 만났다. 남편은 대한민국 5천만 그 수많은 인구 중에서 만난 엄청난 인연이다. 몇 번을 다시 태어나 또 만난 것인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인연은 놀라움이다. 그런 남편과 나는 원수지간이 되었다. 원수에게나 권하는 지역주택 조합 가입을 내가 남편에게 권했기 때문이다. 아니, 권했다는 표현보다는 내가 가입부터 모든 것을 다 진행했다. 언덕 꼭대기 투룸 전셋집에서 평지인 전셋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은 남편은 그저 밤낮 없이 돈을 벌려고 열심히 회사를 다녔을 뿐인데 결국 남편 두 손에는 지주택으로 빚이 8천만 원이 생겨버렸다. 우리가 결혼하고 신혼생활을 시작한 지 1년이 채 안 돼서 일어난 일이다. 청약통장에 납입금만 납입한 거 외에 투자에 관해서는 무지한 나는 팜플렛과 지역주택조합의 홍보관은 내가 봤을 때 너무 살고 싶은 아파트였다. 30평대는 너무 크고 20평대로 들어가서 살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홍보관에서 했다. 미래를 꿈꾸었다. 주변 아파트 시세는 6억인데 지주택은 반값인 3억으로 동호수 추첨으로 아파트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니 내 마음에 쏙 들었다. 언덕 꼭대기 투룸 전세 신혼집에서 살고 있다 보니 아파트에서 사는 것이 엄청난 꿈이었나 보다. 실제 지주택 아파트가 지어질 땅을 가보니 정말 입지가 좋은 곳에 여기에 아파트가 지어질 것이란 생각을 하니 너무 좋았다. 실제로 지어질 거란 생각을 했다. 정말로 믿었다. 아파트가 지어지지 않을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나는 여기가 지옥문인지도 모르고 도시락 싸들고 들어갔다. 지역주택 조합 사업은 조합원 개개인이 사업 시행자이다. 조합원이 사업 시행자인 만큼 시세보다 싸게 지어 나오는 사업 이익으로 분양가를 낮춘다는 것인데 토지 매입 완료, 인허가 완료 후 착공 단계에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는 일반 분양 아파트와 달리 지역주택조합은 토지 매입 초기 단계에 조합 가입을 하기에 사업이 지연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추가 사업비 등을 조합원들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 업무 대행사가 업무 대행 수수료만 챙기고 사라져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지주택에서 사업을 완성시키지 않고 계속 고의적으로 사업을 지연시키고 조합원들에게 그 아파트가 지어질 것이라는 희망을 주고 조합원들의 돈을 추가 납입시켜 돈을 빼먹는다. 내가 지역주택 홍보관 처음 방문했을 때가 기억이 난다. 계약금 2천만원, 1차 중도금 2천만원, 그리고 사업 순위는 2차 중도금 등등 최종 잔금을 치르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고 했다. 여러 개의 서류를 보여주면서 토지주들에게 토지 사용 승낙이 95% 이상 동의를 받았고 조합원들이 모두 모집이 되면 토지 매입은 쉽게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계약금과 중도금 등 모두 신탁회사에서 관리하기에 조합원 납입금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계약금 2천만 원을 대출받아 내었고 중도금 2천만 원 또 내고 또 내고 몇 년이 지나도록 아파트는 지어지지 않았고 결국 8천만 원의 빚만 생겨버렸다. 아끼고 모은 돈은 대출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에 적지 않은 돈이 나갔다. 여러 방향으로 조합 재정 상태를 알아보려고 했지만 절대로 쉽지 않았다. 전화를 하면 받지 않거나 담당자가 없거나 다음에 오면 볼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다음에도 똑같이 반복된다. 결국 나는 계약서 작성 이후 내가 궁금한 건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그저 집으로 날아오는 일반적인 안내장과 추가적으로 납입하라는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금을 물 것이고 결국 조합자격 바탈이라는 것뿐이었다. 업무 대행사, 광고 대행사 등은 수수료 명목으로 몇십억, 몇백억을 빼가고 조합으로 땅을 매입해야 하는데 내가 가입한 지역주택조합은 결국 조합 명의로 땅을 한 평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플랜카드와 홍보관, 그리고 안내장, 현장 사진 등 모두 그럴싸하게 해놓고 중간중간에 조합원들의 피같은 돈들은 누구의 주머니로 얼마큼 들어갔는지 모른다. 조합이 발행하는 이자 안심 보장 증서라는 것도 사실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다. 내가 돈을 내고 그 이자는 내가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모르면 당하는 것이다. 토목공사는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포크레인 한 대 가져다가 파는 사진만 촬영해서 안내장에 발송한다. 또 조합 인가를 받기 전에 조합원들을 모집해서 계약금은 그 돈을 사용해도 현재 법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 조합 인가를 받아야 회계 감사가 가능한데
돼. 조합 설립 전에 조합원 돈을 누구든 빼먹어도 받을 길이 없다. 또 조합 탈퇴는 불가능하다고 보면 되고, 토지 매입비 상승이나 사업 지원 시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는데 이 모든 게 다 조합원에서 n분의 1로 책임이 전가된다. 지옥에 상지옥을 더한다. 지역주택조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나의 무지함을 여러분에게 알리고 여러분은 나를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좋겠다. 지주택은 절대로 쳐다보지도 알지도 말아야 한다. 지주택을 추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면전에 욕을 해도 면책이다. 나는 무지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 나는 17년간 저축을 하면서도 누리지 못한 이유는, 초절약을 버리지 못했던 이유는 남편에 대한 엄청난 미안함과 남편 이름으로 받은 8천만 원 빚을 갚아야 했기 때문이다. 인생은 바다의 파도와 같다. 어느 때는 세차게 몰아쳐 와서 산선이 부서지기도 하고 다시 밀려나가 언제 그랬냐는 듯 잔잔해지기도 한다. 이러기를 수없이 반복하면서 우리는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 부부는 전생의 원수였다고 하는데 2024년 이승에서 나를 만난 남편과 나는 원수가 되었지만 또다시 다른 이승에서 남편을 만나면 사랑으로 속죄하는 마음으로 원수의 빚을 또 하나하나 갚으며 살 것이다. 우리는 다시 희망의 불씨를 켤 것이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드립니다.